1등석 스튜어디스 출신 CEO가 전하는 앞으로 성공할 남자를 낚아채는 법. 간파력. 사실적인 묘사와 적나라한 충고. 당신의 안목으로 제대로 된 남자를 절대 만날 수 없다. 간파력. 서점에 있습니다.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한테 인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직 청취자가 없어. 몰랐어. 우리끼리 인사하면 되는 거야. 아, 난 몰랐네. 우리끼리 뭐 별별다 고민들 해. 깜짝 놀랐네. 우리끼리 인사해.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이성훈이가.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일단 본인 저기 소개부터 하세요. 그래요. 인사부터 해요. 아, 안녕하세요. 본인이 저는 메인 지금 호스트니까. 시네타운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PD고요. 네, 그 팟캐스팅 전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은 시네타운 19이고요. 저희 그 회사 PD 중에 영화계의 정통한 PD 두 분을 모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각자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이재익 PD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그 지금 2시 탈출 컬투쇼 맡고 있는 이재익 PD고요. 또 원더풀 라디오의 최근에 시나리오를 써서 또 개봉을 해서 뭐 썩 좋진 않지만 망하진 않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그게 똔똔을 맞춘 거죠? PP에 딱 맞았죠. 네.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비디오 팔고 이러면 남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남겠죠. 아. 큰 돈은 안 되지만 뭐 흐뭇한 정도. 김은종 PD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사항 변진섭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교롭게도 저는 러브 FM 오후 2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훈종이라고 하고요. 저는 뭐 지금 저 시네타운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승훈 PD님이나 아니면 또 뭐 시나리오도 쓰고 하시는 이재익 PD님에 비해서는 뭐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명 저는 꼈습니다. 아, 연예계 전문가죠, 연예계 전문가. 특히 해외 연예 전문가신데 왜 이러세요? 보면 이 사실 못 보셔가지고 이 비주얼을 모르지만 등판이 좋아요. 우리 김은중 PD가 비주얼은 완전 남자인데 또 이 취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앞으로는 가십거리 좋아하고. 예. 시네타운에서 비주얼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부끄러운데. 아니 월급쟁이 노릇하기가 진짜 힘든 게 뭐 별거를 다 시켜. 우리가 월급쟁이 하면서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면 되는데 뭐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정확히는 모르시죠? 저 김은종 PD, 이재익 PD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 저 이승훈 PD한테 저 섭외를 받았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아니 그러니까 팟캐스팅용 전용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래요. 제가 이제 인터넷 찌질이니까 인터넷만 맨날 하는 사람이니까 인터넷용 뭔가를 개발해보래. 근데 제작비는 못 준대.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우리끼리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개발돼서 뭐 마침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영화 관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작하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예. 이게 심의는 조금 더 헐렁한 거죠. 네, 공주파보다. 그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은 안 할 거지 이렇게. 욕만 안 하면 되죠. 욕만 안 비속어 하면- 이런 건 네. 좀 피해주면 뭐. 아,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목이 시네타운 19인데 19은 19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 19금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감이 좋아서 19 좋잖아요. 이재익 PD님이 지으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19. 이재익 PD님이 아, 요즘 상황에서 조금 위험한 오케이. 발언입니다. 요즘에 딸 때 좋아요. 쓰면 이런 발언 굉장히 재밌는 발언인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제해 주세요. 이상적으로 이런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 괜찮아요. 뭐 아무렴 어때요. 어차피 인터넷으로만 나갈 건데. 하여튼 전 연령 청취 가능한 프로그램 시네타운 19이고요.
저희는 시네타운의 스피노프 프로그램 스피노프 이거 너무 어려운 말 어려운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오네요 하여튼, 또. 스피노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화 얘기를 할 건데 뭐 무슨 영화 얘기를 할지 어떻게 얘기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고요. 그 각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승훈 PD고요. 그 시네타운을 맡고 있고 저기 이재익 PD님은 그 원더풀 라디오의 작가인 동시에 지금 컬투 담당을 하고 계시고 김은종 PD는 예, 저는 이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주얼을 담당하시는 김은종 PD.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앞으로 호칭을 하다 보면 이 PD 하다 보면 누가 이 PD인지 알 수 없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워낙 탁하니까 뭐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이피디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저희 게시판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안 받죠. 와우, 받는 건가요? 훌륭한데? 아니 뭐 나중에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데 아, 꼭 피드백 받아야 될까요? 아니, 거의 욕만 가득할 수도 있어. 아니 그거 뭐 이메일이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린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난 그런가? 반응 궁금한데. 그러면 누가 대표 이메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현재는 이메일 없고 예, 그거 고민해 봅시다. 대표로 예, 뭐 예.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SBS 계정으로 이메일 하나 만들어서 뭐 보내주실 분 아니 단 한 분이 들으시더라도 뭔가 와야지 저희가 좀 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단 한 명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 한 명하고만 소통하면 굉장히 아, 특별할 너무 것 좋아. 같아요. 개인적인 소통 우리 너무 좋을 라디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통이니까. 예. 자 사설이 길었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요새 역시 그 화제가 되는 영화라 그러면 단연 새 작품인데 올해의 영화 어벤져스 범죄와의 전쟁 건축학개론. 그 중에서 저희가 원래 오늘 소개하기로 했던 건 건축학개론인데 지난주에 어벤져스가 개봉하면서 어벤져스가 너무 영화를 휩쓸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죠. 건축학개론을 얘기하는 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도 드는데 살짝 그런 느낌 드는데요.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사실 어벤져스는 이게 사실 반칙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영화 하나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한 10개를 가져갔어요. 아, 심지어 주연들도 면면을 보면은 영화 한 3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깜짝 있는 놀라죠. 면면이고요. 주조연으로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극장을 영화를 보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네. 봤는데 예. 여기 저희 그 현대백화점 지하에 CGV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말할 수 있어 편하네요. 간접 광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좋은데? 현대백화점 있는데 지하의 CGV요. 네. 거기는 좋은데? 어차피 저는 지하철을 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와 정말 반칙인 게 너무 관을 많이 잡고 있어요. 3D, 4D 뭐 해가지고 일반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잡더라고. 이게 지금 배급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조금 과해요 지금.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건 CJ니까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실 지금 딱히 그 막을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극장주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안 걸면 따로 걸 게 없어요. 뭐 그런 측면도 사실은 건축학개론 뭐 할것 같아요. 오늘 네. 얘기할 건축학개론도 뒷심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 뭐 관을 뭐 몇백 개씩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400만 넘긴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지금 아마 넘어갔나 이게 방송될 때쯤 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기사 보셔서 알겠지만 뭐 또 그 영상 파일에도 노출이 돼가지고 유출이 됐더라고요. 무슨 파일이 그 최근에 그 예전에 그 해운대 할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그 영상 파일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불법 파일로. 뭐 공짜로 그렇죠. 풀렸죠. 그래요? 네, 축식 이제 떴죠. 떠서 게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화에 원작에 없는 장면이 또 2장면 정도 포함이 돼. 아마 내부자가 흘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 아니 기사 봤는데 그러면은- 내부자 아니라는 내부자가 얘기가 아니라요? 내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글쎄 나도 잘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만. 보면서 내부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럼 예를 들어서 완편 직전 본인가요? 뭐 기술 시사 아니 본이라든지? 심지어 DVD 본인 것 같아요. DVD 출시될 거에 나중에 돼야 될 거를 미리 빼돌린 거죠 누가. 사실 이건 굉장히 범죄죠. 이건 네.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건 하여튼 피해 금액도 그렇고. 건축학개론이 한 지금은 좀 지나갔는데 한 보름에서 한 달쯤 전에는 다 건축학개론 얘기만 했으니까요. 저희가 나이대가 워낙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건축학개론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9학번이니까 거의 9학번이죠 나오는. 네. 96학번. 96학번인가요? 그 세대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저 이직 PD가 간단히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줄거리 소개 좀.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심플해서 간단한데요. 사실 여러 명의 배우가 등장하긴 한데 어린 시절과 지금 성인이 된 그 시점을 같이 교차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인물은 딱 2명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승민, 여자 주인공인 서연. 이 성인 승민을 엄태웅이 연기하고 뭐 아역이라는 말을 쓰기 좀 그런데 대학생 시절의 승민을 이재훈 씨가 연기하고 서연은 이제 한가인 씨와 수지 씨가 나란히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감독은 이용주 감독이고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그 대학 시절 아주 아련하게 뭐 사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귈 뻔 또는 뭐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뭐 될 뻔했던 그런 관계였던 두 남녀가 어른이 되어서
아주 교묘한 시점에 남자 주인공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건축가가 아니라 그 건축가고 여자 주인공은 막 이혼을 하기 직전에 만나서 한 몇 번 만날 때쯤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 이혼녀라고 해야 되겠죠. 이혼녀인데 그 시점에서 재회하면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건축가니까 어릴 때 대학교 때도 건축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집을 원래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그 집이 완성되어 가면서 이 둘의 관계가 옛날 과거들이 교차하면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현재 알게 되고 또 지금 현재로서의 서로의 모습에 또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묘한 어떤 연애라고 해야 할지 관계가 형성이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한 30대 남자들한테는 판타지예요, 판타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첫사랑인 여자가 연락 다 끊겼던 여자가 어느 날 SBS 12층 사무실로 저희가 12층을 쓰거든요.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EJ PD 저기 내가 지금 뭐 노래를 좀 뭐 선곡해야 될 일이 있는데 노래 좀 골라줘. 비유가 기가 막히네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기다 찰지네 비유가. 아니 그럼 정말 어쩜 그렇게 비유를 흥분하지 해? 않겠어요? 아, 흥분하지 그러네, 않을 그러네. 남자가 있을까요? 과연? 불가능한데요. 아니 그럼 여성 관객은 재미없나? 여성 관객으로 사실 이렇게 좀 더 남자들이 연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서 그렇지 여자들도 분명히 그런 쾌감을 느끼는 관객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좀 찌질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자분들이 헤어진 다음에 그 헤어진 남자들이 뭐 싸이 홈피나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자들은 조금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여자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점이 남자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여자들은 좀 뭐 저게 말이 되나? 뭐 내지는 자기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인공이 엄태영, 이재훈, 한가인, 수지인데요. 이거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아마 다들 생각을 그렇죠. 하실 거예요. 네. 납득이. 대박이죠. 거의 후반부에 가니까 납득이가 등장만 해도 풀샷에서 이미 사람들이 웃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 터질 준비. 정말. 조정석 씨. 조정석 씨. 예, 뮤지컬. 뮤지컬 쪽에서는 네네네. 요새 저쪽 MBC 쪽 드라마에도 예, 나오시고. 이승기하고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더킹 토하츠에서 정말 신 스틸러를 넘어서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캐릭터가 좋아요. 캐릭터가 좋아. 왜냐하면 그것도 약간 환타지인데 그런 친구 하나 갖고 싶거든. 나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와서 고닥여주고 도듬어주고 뭐 해주는 친구 필요하거든. 저는 그렇죠. 저 납득이 다 좋았는데 그 끝까지 생숭이 중에서 생숭이를 안 보여줘서 싱숭이는 한 컷 나오거든요. 딱 한 컷 나오는데 독서실 앞에서 기다려요. 교복 입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인사해서 우리 나중에 형수 될 사람이야 인사하는데 생숭이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생숭이는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그러네. 야, 그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나중에 그 싱숭이랑 생숭이랑 그 2대2로 더블 데이트하는 그런 느낌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한 같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요즘 시점에서 조금 민감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러네요. 그 전 영화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거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건 그 선배가 수지를 데리고 이제 수지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잤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잤어. 내가 볼 때 잤어. 안 잘 수가 없어. 어떻게 왜 이래? 잤어. 선배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앉았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이미 거기서 떡 됐네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미 잔 거야. 거기서 왜 그 소나타 2 그때 90년대 중반에 소나타 2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소나타 2 끌고 와가지고 딱 내려주면서 어떻게 괜찮니? 선아 떡이 됐네 뭐 이런 얘기 할 때 이미. 그렇구나. 김은정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 만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답이 거의 뻔한데 그 별장에서의 그 키스 씬, 새로 지어진 제주도 집에서의 키스 씬, 네. 거기서 딱 후반부에. 끊잖아요. 네.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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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익 PD 정말 간결하네. 잤어. 이승훈 PD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게 저는 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 거기서 원래 키스씬이 또 나와요. 예. 뭐 디렉터스 컷으로? 이재훈이랑 그러니까 그게 요번에 삭제된 그 왜 유출된 거기에 포함이 된 되게 건데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재훈이랑 네. 한가인이 아니구나. 이재훈이랑 수지랑 예. 키스하는 씬이
그 제주도 씬에 포함돼서 붙어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뭔가 환상을 깬다고 감독님이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잤다는 게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 야, 그래도 잤어. 아니, 그 씬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삭제 씬이 두 개,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납득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납득이도 어른이 됐을 거 아니야. 이제 엄태웅이 안 만나지 않을 거야. 만날 거라고요. 승민이가 만난 그런 좋은 친구를 안 만날 수는 없어. 만나는 친구니까 어른이 된 장면이 나왔는데 안 나왔잖아. 그 장면이랑 수지랑 이재훈이랑 키스를 그러니까 잠들었을 때 이렇게 기습 뽀뽀하는 거 말고 그런 김은종 같은 뽀뽀 말고 이재익 같은 뽀뽀를 전 뭐가 됩니까 그럼? 아니 근데 지금 이승훈 PD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저도 사실은 지금 확 깨지는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는데 저는 뭐 당연히 제주도에서는 네. 서로 회포를 풀었다고 생각을 그건 해요. 당연하죠. 원래는 당연하죠.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이재익 PD가 그 뭐 옛날 과거 시점도 100% 잤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앉았다. 앉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관객의 그냥 판단에 남겨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은종 PD는 대학교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취한 여자 후배를 방에 데려다 준 경험이? 아니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죠. 그런데 그때 잤어. 아니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잤네. 아니야. 잤어. 아니. 자, 장걸로 그게 정리하자.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는 저희가 금전적인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술을 굉장히 저급한 술을 먹습니다. 안주도 제대로 못 먹고요. 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잘가야 투다리죠. 네. 그렇죠. 잘 가야 투다리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뭐 막걸리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이래요. 막걸리, 소주 그리고 그 김치찌개 그 안주가 이게 결합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오바이트가 100% 쏠립니다. 그 정도 술이 떡이 되면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제약들이 장애물들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앉았을 수도 있다라는데 저는 그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걸 또 부정할 수 있는 게 예. 일단 소나타 2를 타는 친구예요. 연대 강남인데 소나타 2를 타. 그런 애가 거기서 권해주는 술 봤어요? 버드와이저라고. 버드와이저. 당시로서는 초고가에 정말 그 미국 가면은 그 최하 맥주인데 지금으로 치면 기네스 같은 느낌이죠. 요즘으로 그렇죠. 치면. 그러니까 그런 맥주를 먹었는데 김은종 PD가 얘기한 그런 상황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승민이가 귀를 이렇게 대어보잖아요. 네. 우리 서연이 반지 앞방 네. 귀를 대어보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냐면 신음소리는 아니고 교성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남녀의 교성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뭘 이렇게 움직이고 옷을 벗기는 듯한 그런 어떤 소음이 살짝 들려요. 그래요? 들려요. 정말 귀가 아니 그 장면에 갑자기 가제트가 된 그걸 거지. 들어야지. 그래서 들리자 이제 승민이가 차마 더 듣지 못하고 나와요. 차마 더 듣지 못하고 그래서 승민이가 돌아서는 순간을 내가 보면서 잤네. 자네. 잤네 내지는 곧 자네. 귀가 굉장히 밝으신데 우리 이재익 PD는 사람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데시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의 데시벨도 소리는 잘 들려요. 하여튼 그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 얘기를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 제주도 집에서 그 키스 씬이 그 이승훈 PD 말대로 네. 뒤에 이제 그 젊은 연기자들의 키스 씬이 붙었다 그랬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들은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격렬한 그 키스 씬이 네. 성인 연기자 한가인 엄태웅 키스 씬이 조금 더 많이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감독이 이용주 감독이 요 정도까지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제작자가 커트를 했답니다. 영화를 심재명 씨가. 예, 심재명 씨가 영화를 살려야지. 관객을 몇십만, 50만 더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은 하지 마라. 그래서 되게 멋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좀 제작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멋있는 일이잖아요. 제작자예요. 네, 제작자라고 멋있는 하면은 뭐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영화의 모든 걸 다 거는 사람들이에요. 제작자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기 집을 빼서 월세를 살면서 그렇죠, 그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 전세, 자기 집값을 영화에 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를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심재명 대표가 영화를 위해서 자르라고 했대요. 거기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라. 여백의 미를 남겨라. 대단한데.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이용주 감독도 물론 훌륭하지만 명필님이죠 이거. 네. 심재명 명필님이 정말 잘 서포트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원래 나올 수 없는 영화였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계에 있는
계속 돌던 시나리오예요. 네. 저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그 제목 얘기를 듣고 나도 영문학개론 한번 써볼까 생각을 제가 빨리 쓰니까 재빨리 써가지고 이걸 내가 인터셉트라 참고로 이재익 PD는 영문학 전공입니다. 네, 그래도 영문학개론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꽤 돌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추격자 같은 경우도 몇 년을 돌았었거든요. 네, 저도 그쵸, 그 시나리오를 받고 그쵸, 저도 몇 봤어요. 년을 돌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진짜 영화계는 정말 알 수 없고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됩니다. 다. 근데 어쨌든 그 심재명이라는 제작자가 이런 이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서 믿음을 주고서 펀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 PD도 알겠지만은 굉장히 멜로 시나리오가 채택되기가 힘들지 않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멜로는 스릴러나 확인이 안 이런 되니까. 장르 영화들은 시나리오만 봐도 재미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멜로는 사실은 그 디테일한 연기와 그 디테일한 어떤 화면 미장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영화가 사냐 죽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시나리오 봐서는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건축학개론도 이 뻔한 얘기잖아요. 이거 거의 뭐 베스트 극장에 20년 전부터 나오던 그럼요.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 자체는 그렇죠. 첫사랑이 찾아오고 정수기 하나 팔아달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비유가 나오기 찰죠.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나오기 한국을 때문에 해달라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기가 어려운데 정말 제작자가 과감한 용기로 서포트를 해가지고 또 캐스팅도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캐스팅이 흔한가요? 그러니까 많이 아니 있나요? 근데 이건 캐스팅은 사실은 잘 됐다기보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그렇죠. 해품달을 한 다음이었으면 한가인 씨가 못 나오는 건데 해품달 하기 전에 한가인 씨가 사실은 얼굴은 이쁘지만 얼굴은 난 우리한테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은 이쁘지만 뭐랄까 이렇게 저는 참고로 이나영이 예. 왜 이러죠? 진도이가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캐스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태웅이 뭐 특급 배우도 아니고 사실 S급 배우는 아니잖아요. A급 배우긴 하지만 엄태웅, 한가인, 이재훈은 사실 뭐 이재훈은 좀 떠오르는 신성이긴 하지만 신예였죠. 그래도 예. S급은 아니고 뭐 수지는 누가 봐도 가수니까 쉬웠을 것 같고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캐스팅이 사실은 아니. 제 말은 그것도 그건데 이렇게 더블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흔히 흔하지 있나요? 않죠. 보통은 그 제작비 자원도 있고 사실은 대학생이면 성인이잖아요. 네. 보통은 이 분장으로 가죠. 이런 경우 분장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떠올렸던 영화가 96년에 나왔던 그 진가신 감독 작품 1000밀밀인데 예. 비슷해요. 비슷하죠. 구조, 캐릭터, 등장인물 수 그리고 그 사랑이 지속되는 그 횟수까지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것 역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횟수를 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 배경이 똑같은 게 이 지금 그 승민이랑 서연이가 시골에서 올라오잖아요. 제주도에서 그쵸, 아주 그쵸. 시골에서. 예. 근데 그 천밀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장만옥이 그랬죠. 저기 시골에서 자기 중국 꿈을 본토. 이루기 위해서 본토로 오른단 말이에요. 본토에서. 본토에서 오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손뜨기 그리고 또 어설픈 그 둘이 사랑을 맺어가고 될 듯 말 듯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듣고 거의 보니까 흡사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얘기가 굉장히 비슷하고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그 등장하는 장치가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는 그 기억의 습작이라고 또 진정한 위너가 있잖아요. 네. 전람이라는 위너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등려군이라는 아티스트가 등장해요. 등려군 그래. 등려군으로 둘이가 맺어지고 네. 그 음악을 그래. 듣고 거기는 이제 카세트죠. 15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카세트 테이프를 서로 팔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역시 그 같은 과 선배 어떤 그 안경 쓴 앞서방 아저씨 예. 그 선배처럼 여기도 따거가 등장합니다. 조폭 출신의 따거가 등장하죠. 미키마우스로 잊을 수 없는 우리 각인을 한 따거 형이 등장하는데 그 형의 그 존재감은 이 그 크기 자체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슷한 점도 있는데 내용 면에서도 깊이 있는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톤이 비슷해. 톤도 비슷해. 여명이 사실은 홍콩에 살아요. 아. 여기 저기 누구야? 엄태웅이 이재훈이가 승민이가 서울에는 살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그 강북 쪽에 살아요. 정릉. 순대국집 아들.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셨나요? 엄마는 아버지 순대국집 하시고 사교육 없이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네. 이게 좀 나갔는데 제 대박이죠 그 정도면. 예. 아니 그리고 제주도에서 올라온 친구도 마찬가지야. 얘네 집도 부자 아니잖아. 부자 아니죠. 부자는 아니죠. 둘 다 그렇지. 둘 다 거기서 연대를 갈 정도면 꿈을 가진 소녀들이었던 어리들이 거죠. 되게 좋은 건데. 그렇지, 꿈을 가진 그렇지. 소녀들이었던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명도 홍콩에는 사는데 음. 홍콩에서 그 오리 배달하나요? 자전거에 싣고서 식당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떤 그 굉장히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네요. 순대국집과 또 이 식당, 배달 식당 비슷한 이런 점도 측면이 그렇고 있고. 굉장히 근데 그거는 비슷하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건축학개론보다도 더 나이 갭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이미 여명과 장만옥이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많죠. 거의 40줄입니다. 예. 근데도 물론 이제 흑백 처리를 했지만
젊은 시절 연기를 했어요. 무리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우리 김 감독님이 지적하신 대로 네. 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블 캐스팅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1000mm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명이 갔잖아요. 주연 하나가 갔잖아요. 그러네. 야, 근데 근데 10mm 얘기 오랜만에 했고 또 보고 싶네 그거. 그죠? 되게 저는 저도 한 좋은 10번 것 봤어요. 같아요. 예. 미키마우스 등장할 때는 정말 대박이에요. 어떻게 진짜 진짜 안마 시술소가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된 영화는 거기밖에 없어. 근데 좀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20살하고 30몇 살하고 10몇 년밖에 차이 안 나는 시나리오상에서는 차이 안 나는 그렇죠. 건데 이걸 저는 물론 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런 간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독이 이 선택은 정말 굉장히 신선한 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사실 그 한가에는 가능했을 수 있는데 엄태웅의 약간 늘어진 턱을 보니까 이거 더블로 가야겠구나 생각이 들다. 노안이잖아요. 아니 엄태웅 뭐 씨가. 엄태웅 씨하고 한가인 씨도 나이 차이가 꽤 날 거예요. 한가인 씨가 82년생이고 엄태웅 씨가 한 7, 5년생 정도 되죠. 상가 그죠. 그러니까 74 정도 그 될 둘도 겁니다. 나이 차이가 예, 많이 예. 나기 때문에 그 둘이 동갑으로 나온 것도 사실은 무리한 설정이 아닌가 싶은. 진짜 놀라운 건 이재훈이 동안이죠. 이재훈 씨가 나이를 보면 거의 30이 다 됐어요. 네, 그쵸. 29인가 30인가 예, 그런데 예. 이재훈 씨랑 사실 한가인 씨랑 커플을 해야지 맞는 나이죠. 그렇죠. 이재훈 정말 씨, 어리게 나오죠. 이재훈 씨가 정말 그 보셨죠? 파수꾼 보셨죠? 네. 정말 거기서 연기가 굉장히 압권이더라고요. 고지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잘 되겠다 싶은데 자기 걸 잘 찾아먹는 배우예요. 음. 보면 딱 자기 분을 분량.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 드라마지만 패션왕은 좀 패션아 제가 그건 못 별로예요. 봤어. 별로예요. 그냥. 우리 회사 드라마로 좀 미안한데 3, 4회 정도 봤는데 별로예요. 안타깝더라고. 유아인이랑 이재훈이면 완전 핫한데 안타깝더라고요. 캐스팅 화려하죠 진짜 패션하고 정말 화려한데 별로야. 그 여기 앞서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저 압구정 소년들이란 책도 내신 저 이재 PD 사실 서초 방배하고 압구정은 좀 그 당시는 레벨루가 달랐다고. 달랐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드리면 90년 초반에 그 서초동에 삼풍 아파트가 떠올라요. 그쵸, 굉장히 파괴력이 컸어요. 90년대 무너진. 예. 그 백화점이 있던 백화점이 무너 사품백화점이 무너져 뒤편에 삼풍 아파트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타워팰리스 같은 존재로 그렇죠. 큰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에요. 딱 요때. 아니 근데 90년대. 살짝 지나서 몇 년 지났었는데 요때는 뭐 야타 이런 거 할 때는 90년대 중반에 서초동은 굉장했고 방배동도 사실은 그때는 그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지금은 사실 방배동이라는 주거구역은 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 같은데 워낙 그쪽에 오래 살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 초호화 주택들과 그다음에 반지하까지 다 섞여 있는 동네예요. 근데 압구정이 특별한 이유는 압구정동에는 모든 주거 그 주택을 다 합쳐도 세 종류의 아파트밖에 없어요. 현대, 미성, 한양. 그 외에는 한 집도 없어요. 딱 그 세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거기가 32평이거든요. 갑자기 전문 같은데. 정말 맨날 컨설팅. 물론 이제 한양 아파트에는 20평대가 있습니다. 20평대가 있는데 미성 아파트 2차가 32평짜리가 제일 작고 그다음 작은 평수가 현대 아파트 3차 33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은 평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에 산다 그러면 일단 30평대 중후반 이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균질돼 있죠, 집단이. 그러면 굉장히 다르죠, 그 지역.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영화를 보면서 압구정하고 서초 방배가 엮인 거는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이 버블 세븐이니 뭐 저 서초 송파 뭐 이렇게 엮는 이런 거지. 그 당시에는 제가 압구정하고 서초 방배가 엮였던 게 사실 이제 저는 그 압구정도 살았지만 청담동에 오래 살았었는데 청담하고 압구정이 약간 비슷한 그렇죠. 지역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청담 압구정이 굉장히 한 동네처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서초나 방배는 사실은 그 친구가 서초동에 살아서 앞서방이란 말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초동에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 저 안경잡 이름이 뭐죠, 그 친구? 하여튼 선배. 아니 그 반지하 선배 죽일 놈. 반지하 선배는 죽일 놈이에요. 그렇죠. 영화에 등장하는 말이니까 뭐 쌍놈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나요? 거기 보면은 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두 첫사랑이었다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쌍년이었다, 또 쌍놈이었다 이게 등장을 하는데 대사가 등장하니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런 악역을 도맡아하는데 사실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주변에. 부러운 선배들이죠. 아니 근데 저도 이게 PD가 그럼 부러운 선배 아니에요? 네, 약간 저도 본인이 그 보면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지금 와이프랑 그 영화를 봤는데 와이프랑 이제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오래 만나서 둘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깔깔 웃으면서 봤는데 제가 그때 토요타 2를 타고 다녔거든요 1학년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차고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 원래부터 옛날부터 대학교 한 3학년 때쯤 돼서는 저 외제차도 몰고. 졸업할 때쯤 돼서 복학하고 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겹치는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납득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갑자기 친구들 한 여기서 명씩 이런 있는데. 의문이 드네요. 이용주 감독과 예. 술자리를 한번 하지 않았나 이재익 PD가 이런 의문점이 여기서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예. 그럴 아, 수도 근데 있네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겹치네요. 그런 캐릭터들도 있고 예, 예. 보면은 그 말하는 것도 야, 나 여자 꼬시는 방법 가르쳐 줄까? 막 일단 먹여. 일단 술을 먹이고 그다음에 막 데리고 와. 이런 식의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릴 때 예, 선배들한테. 그렇죠. 보면서 야, 정말 이거는 철저한 어떤 이 경험 내지는 철저한 고증에 의한 시나리오다 생각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 약간 그 지금 앞서방에 대해서 지금 약간 오게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사실- 사실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사실 저는 그 압구정 그쪽 청담동에 한 25년, 그 30년 가까이 사는데 앞서방이란 말을 그 영화에 처음 들어보고 그러니까 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만들어진 거네. 그 요새 개념으로 만들어지면 요새 유행에 맞춰서 이용주 감 감독님이 많이 이용주 감독님도 강남 분이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그랬다. 하여튼 강남에서 그래. 나오셨어요. 파락군에서. 아까 저 초반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승우 PD가 연대라고 아주 네. 확정을 하시던데 예. 연대 맞는 거예요? 아 연대 맞습니다. 거기 연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요?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이는데 연희동이 있고 그다음에 홍대일 수 아니 있지 아니 않나요? 연희동이 있고 빨간 어. 스티커를 딱 붙은 빨간 스티커 다음에 세대라는 말이에요. 아. 홍세대는 아니니까. 이건 마치 제가 아까 반제방에 쓰는 소음 같은 어떻게 그걸 봤어? 나 참 신기하네. 아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좁쌀 영감이라고 느낀 게 저는 그 영화하고 프로필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학번도 비슷하고. 예를 들면 전람회를 소개해 준 것도 제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였고 그러니까 저는 전람회 원래는 락 음악밖에 안 들어서 전람회에 대해서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 여자친구 삐삐가 거기에 그대가 너무 많은이란 전람회 노래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니? 이 지루하고 따분한 노래는 누구의 노래니? 이랬던 기억이 있어. 게다가 학번도 겹치고 뭐 같은 연대라는 학교 점도 그렇고. 같은 학교 학교. 커플이 CC였고 뭐 겹쳐가지고 저는 보면서 첫사랑 생각이 많이 나겠구나 아하. 싶었는데 정말 1초도 첫사랑 생각 안 나고 오게티만 눈에 잡히는 거야. 그 오게티가 뭐가 있었냐면요. 거기 보면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동네라고 하면서 개포동을 가요. 근데 그 당시 개포동은 그 개포동 다이너 버스는 이대생과 연대생들 통학버스라고 불리던 12번 12번, 버스가 좌석 버스 있었어요. 12번. 근데 거기 1번 버스로 나온단 말이죠. 좌석 버스가. 좌석이죠, 맞아. 그럼 굉장히 거슬리고 그 연대 학번이란 게 이제 학번을 학교마다 쓰는 체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연대 학번은 그 연도가 그냥 앞에 붙어요. 예를 들면 95. 1995년 되면 95 어쩌고 우리도 저쩌고. 그래요. 아. 근데 거기 노트에 보면 이재훈 노트에 199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 시작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주인공 친구인 납득이가 신었던 농구화가 있어요. 그 농구화는 91년도에 나온 농구화라 만약에 그걸 신고 있으면 5년 동안 그걸 신고 있어야 돼. 그러네. 96년도에 그걸 신을 수가 없어. 맞다. 그때 91년도쯤에 그런 농구화가 유행했어요. 네. 리복, 그다음에 조단. LA 기어 알아요? LA 기어. LA 기어 알죠? LA 기어. 아, LA 기어. 야, LA 기어만 신었는데 진짜.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좁쌀 영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연대 출신이시니까 네. 더 공감 몰입도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 연대에서 촬영했나요? 아니요. 연대에서 촬영을 못했어요. 이용주 감독님이 이제 저희 프로에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연대 아닌 것 같은데 왜 연대 아닌 데서 찍었냐고 여쭤봤더니 연대가 비싸대요. 아, 촬영 그, 쪽 어. 뭐 들어간 엽기적인 그녀 때 연대가 떴잖아요. 그 이후로 내가 보기엔 비싸진 것 같아. 연대가 비싸서 캠퍼스 이쁘고 하니까 네. 다들 찍으려고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아, 또 뭐 할 얘기가 있나? 아,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영화가 사실은 정말 욕심 안 내고 딱 감독이 자기 담고 싶은 것들 또 제작자로 심재명이라는 제작자가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색채를 안 읽고 쭉 끌어갔던 그 톤 유지하는 게 정말 훌륭했어요. 보통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멜로 영화 보면 항상 튀는 시퀀스들이 몇 개 있는데 또 있어야죠. 거기 감정이 쿵 하고 움직이는데 이 영화는 정말 쭉 이끌어가는 느낌이 그 어떤 뚝심이 느껴져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훌륭하게 봤습니다. 그럼 뭐- 저는 전작도 되게 좋았거든요. 불신족 다들 전작 보셨죠? 아, 저 불신족을 못 봤어요. 좋다면서요. 못 좋다고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포 영화는 아주 학을 띱니다. 네. 공포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혐오하고 싫어하고 잘 안 봐요 공포 영화를. 네. 근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끊지 않고 그냥 재밌게 너무 봤거든요. 공포 영화임에도 나 봐야겠다. 불구하고 근데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좀 되겠다 저 감독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축학 개론에서도 뭐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지만 그 밀도가 굉장히 있다는 점에서는 완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뭐 아, 그게 아까 비슷합니다. 김은종 PD님이 얘기하신 거랑 관련이 된 건데 건축학개론 시나리오를 먼저 쓰셨대요. 2001년 그러니까 예. 진짜 오래된 시나리오예요. 사무실을 다니다가 건축학개론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들어왔는데 음. 아무도 안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PD님이 얘기하신 장르 영화, 그래갖고 공포 영화를 만들어서 한번 찍었더니 뭐 돌아다니면서 기회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근데 있죠. 그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신인 감독들이 제일 많이 한 게 공포 영화예요. 예, 압도적으로 어쩔 수가 많아요.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렴한 그 제작비로 제작비를 쉽게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뽑을 수 있고. 그 감독의 어떤 기량을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공포 때문에 스릴러물 같은. 공포 스릴러 하여튼 공포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감독들의 어떤 시험대 관문 같은 케이스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감독들이 공포 영화를 많이 네, 찍었어요. 네. 근데 되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용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멜로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런 감독들이 멜로로 데뷔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뭐 두 번째 작품으로 더 대박을 내서 좋긴 하겠지만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점이 다 공포 영화, 스릴 영화, 장르 영화, 코미디 본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먼저 데뷔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통계가 나왔는데 신인 감독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입봉한 감독이 많은 예, 거라. 예, 그러니까 한 해의 영화가 예를 들어서 100편이 만들어지면은 네. 그 중에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입봉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입봉작이 많으면 기회가 맞아요. 많은 거 아니냐라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두 작품 세 작품을 하는 감독이 없다는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먹고 버리는 거예요. 제작사에서 감독들을 웨이스트하는 거죠. 말하자면 써보고 안 되겠다 싶은 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 영화 감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대뿐 될까요? 뭐 이렇게 예. 그 엑셀 파일을 까자면 제가 예. 보통 신인 감독들 데뷔할 때 3천만 원만 받고 일하는 감독들 많아요. 연출료로 많이 그쵸. 있습니다. 시나리오 근데 작가들 같은 되게 경우 3천만 원이면 되게 뭐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1년 이내씩 묶여 있어야 되는데 1년이 아니죠. 아니, 시나리오 3년 동안 영화 한 편 찍으면 연봉 뭐, 1,000만 원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작에 뭐 또 후반 작업에 3년씩 보통 제 그 압구정고등학교 물어봤잖아요. 동창인 아까 앞서 방에 얘기 나와서 네. 말하자면 압구정고등학교 동창 감독이 있어요. 그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 알아요 혹시 옛날에? 공포물 아닌가요? 공포 이것도? 영화. 예. 스승의 은혜라고 우리 DJ도 하신 오미 씨가 그 등장하는 네. 영화인데 96년에 괴물이랑 같이 붙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는 제가 못 봤는데 포스터는 기억이 나는 게 휠체어에 이렇게 맞아요, 정확히 교복 입고 교복 있는 친구가 이렇게 좀 뭐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던. 그 친구가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인 임대훈 감독인데 그 친구 역시 2006년에 스승의 은혜 찍고 지금 6년 동안 못 찍고 있어요. 뭐 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재충전 중이죠, 6년 동안. 갑자기 방전되겠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우울해지는데요. 예. 굉장히 일찍 데뷔를 했네요. 2006년에 했으면. 그렇죠. 일찍 데뷔했는데 그 뒤로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모셔서 그런 그 감독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 친구 예. 재밌어요. 그래서 뭐 당장 지금 전화해도 하긴 충전 중이시니까 재충전 중이기 충전 때문에. 잠깐 멈추고 아니 출연료 없다면서요. 출연료 없죠. 어. 아니 왔다 가는 그러는 거지. 익숙해요. 출연료 없는 거 익숙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알아 이거죠. 무보수 노동에 굉장히 익숙한. 왜냐하면 의외로 여기가 청취자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럴 일 없나? 방송 좋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 흔히 말하는 영화판에 있어 보면 저도 지금 99년에 첫 영화가 로 입봉했으니까 13년 정도 지금 영화판에 쭉 있는데 보면 이 박봉이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사 정도 빼고는 정말 항상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한 대한민국에 한 20명 안쪽 되는 감독들 예. 정도 빼고는 정말 이 스태프들은 처우가 열악하다 못해 의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리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이야? 몇 년 한 3, 4년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계산해봤는데 영화판 들어온 지로 한 10년 됐는데 영화판 들어온 지 그 친구가 평균 연봉이 한 500만 원 좀 되는 것 같다고. 네, 정말로. 심각하죠. 웃을 일이 아니죠. 근데 아까 지금 이재 PD가 20명 잡았는데 그건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영화로 밥을 먹고 10명? 살 수 있는 감독 숫자를 정말 엄밀하게 되자면 정말 한 10명 안짜.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뭐 봉준호 뭐 이런 정도의 이름 들어서 이름과 얼굴과 영화가 매치가 되는 그런 심지어 정도의 뭐 감독이 CF도 아니면 한두 편 찍었던 뭐 네. 박찬욱이라든지 이 정도 감독 돼야 먹고 살지. 그 김홍준 감독 혹시 아세요? 장밋빛 인생 찍었던. 네, 알죠. 예. 예, 옛날에 저 윤도현하고 정글 스토리가 정글 스토리. 네. 김홍준 감독이 강연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앞으로 하고 먹고 살고 싶으세요? 뭐 사람들이 막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겠죠. 예 모르니까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영화로 먹고 살면서 감독을 하고 싶으면 와이프를 약사나 의사, 전문직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 PD님이 또 참고로 제 와이프는 약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시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모였던 사람들한테는 씁쓸하네, 진짜. 웃음을 자아냈는데 어. 다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괴감과
영화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씁쓸한 마음이 그럴 수밖에 가슴속에 없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웃음이 나면서도 아 우리나라 영화 현실이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척박하냐. 예. 근데 또 뭐 저 MIB3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 월드 프리미어 하는 이런 현실은 또 뭔가요? 참 부조화스러워요, 그렇죠? 굉장히 부조화스러워요. 하여튼 얘기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 첫날부터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저희 우울한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오늘 제가 볼 때 키워드는 잤다는 겁니다. 잤어. 잔 걸로 저도 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잔 거에 두 키워나는. 예. 그래서 뭐 잔걸로 결정. 자, 잔걸로 결정하고 오늘 첫 녹음했는데 뭐 각자 평가해 보신다면 재밌네요. 예. 재밌고 방송도 이 정도 수위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불가능한 얘기지만. 고맙죠 이 정도면. 김은종 PD님은 저도요. 재밌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좀 미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건축학 개론 갖고 얘기하자. 예. 아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이게 김이 확 빠져 있네. 분위기가 확 다르네. 요거 정말 그 결정을 녹음한 이틀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어. 그럼 다음 주에 소개했으면 한 영화 얘기를 안 해야겠네요. 어떻게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지 말아야 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벤져스는 갑니다. 다음 주까지. 아 어벤져스는 가요? 네, 그럼 갈것 어벤져스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하는 걸로. 네. 그 범죄와 전쟁 얘기는 이제 가서 못 하나? 나 범죄와 전쟁이 우리가 범죄와 전쟁 얘기도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범죄와 전쟁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어벤져스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잠시 방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일단 예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해서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 많이 안 들으신다든지 뭐 우리가 재미가 없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격주 체제나 월간 체제나 혹은 폐지 체제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SBS로 연락해 주시면 뭐래도 되겠죠. 아까 그 메일 주소 다음 주에 만들어서 메일. 근데 메일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메일 관리는 제가 할게요. 제가. 아 진짜? 김은종 PD 메일로 보내면. 알겠습니다. 그럼 김은종 PD가 메일 개설하시고 다음 주에 메일 주소 소개할 테니까 뭐 궁금하신거나 듣고 싶은 얘기나 뭐 있으시면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영화에 대해서 잘하지 못해. 그래도 영화 현직 시나리오 작가인 이재익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계시니까. 그리고 또 현직 지금 시네타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화를 많이 보시고 영화와 관계된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많이 못 만나. 왜냐면 이승훈 PD가 컬투에서 맨날 데리고 가. 컬투에서 영화 배우랑 감독들 다 데리고 가서 우리 거는 나오질 않아. 컬투에서 데리고 가니까 우리 거는 맨날 안 나와. 씁쓸하구만. 갑자기 김홍준 감독의 뭔가 그런 얘기가 떠오르면서 씁쓸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하나쯤은 안 보내도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메일 보내주세요. 정말 당신밖에 없어. 몇 명 안 되니까. 바로 당신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보내야 해. 소개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꼭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뭐 다음 주는 좀 그렇지만 중간에 뭐 한 몇 번 하다가 게스트를 모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게스트도 그러니까 뭐 매번 모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미만 있으면 의미 있는 게스트가 있으면 매번도 모실 수 있죠. 아니 스필버거가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안 모실 수 있냐고. 저는 그런 의미의 게스트가 아니라 걸그룹으로. 그런 거 너무 좋네요. 시크릿이나 이런 느낌으로 소녀시대 같은 느낌으로. 수지 한번 부르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 걸그룹이 나오는 앞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죠. 걸그룹이 나오는 영화가 있으면 꼭 불러요. 어떻게든 섭외해서 걸그룹이 영화에 나온다. 그러면 꼭 불러서 뭐 인사말이라도 듣고 인사말 들었으니 이제 가세요 하더라도 꼭 부르는 걸로.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 긴 시간 동안 제 탁한 목소리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은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럼요. 이승훈 PD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나머지 두 명도 지금 코맹맹이에다가 어제 뭐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들 좀 그만 둘 다 드세요. 지금 어제 너무 달려가지고 정말 그 말은 명언인 것 같아요. 그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야 저렇게 훌륭한 카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그림 그 화면도 굉장히 화면이 리얼해. 떡이 버스. 그 시루떡이 거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하여튼 첫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